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유행을 쫓아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좋은 일은 대부분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분야에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의 주역 공부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매일 정진하라. 수레둔. 잠시 물러나는 것은 으뜸으로 형통하니 바르게 하면 이롭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다만 잠시 물러날지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이익이 있다. 논산과 대전 사이에 있는 대둔산은 악산으로 유명하다. 크기는 작지만 직선으로 뻗은 바위 봉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험난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신라와 백제가 결전을 벌이기도 하고 동학대 일본군의 마지막까지 저항한 격전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또 수많은 무인, 장군이 이곳에서 수련하기도 했다. 대둔산의 둔은 주역에 등장하는 괴의 이름이다. 형상을 보면 위에는 감괴가 있고 아래에는 진괴가 있다.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에는 우레가 있는데 물속에 우레가 들어있는 상이다. 둔은 달아나서 물러나 피하다는 뜻이다. 산속으로 은둔해 도망가는 상이고 고향으로 멀리 피해가는 모습이다. 왜 은둔하고 숨을까? 새싹이 막 지면을 뚫고 움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시기가 바로 둔괴이다. 여린 싹이 흙을 뚫고 나와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도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아이 역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 따라서 둔괴는 시작, 초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단계라서 앞으로는 만사가 형통하고 큰 이익이 생길 것이나 아직은 기운을 쓸 때가 아니다. 원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일을 능숙하게 할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는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하지만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니 무리해서 기운을 쓰지 말고 물러나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런 시기에 처음부터 크게 이루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힘만 들 뿐 성과가 없다. 씨앗만 뿌리고 거두는 것 없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경거망동 또는 설레발을 친다라고 말한다. 설레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중요한 순간에 일을 미숙하게 처리해서 주변에 민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듯 어떤 일이나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투자하지도 않고 경거망동하면서 성과를 바라면 안 된다. 만약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역량을 갈고 닦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일과 관련된 지식을 넓고 깊게 쌓아야 한다.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
나는 대학생 때 두뇌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으로 인해서 두뇌 시기가 시작됐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친구들 7명과 주당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며 몰려다녔다. 그날은 무척 무더운 날이었는데 계룡산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사내가 합석을 청하며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다. 가만, 자네는 보통이 아닌데? 그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됐다. 나는 당시에 머리를 길러서 늘어뜨리고 1년 내내 국방색 바바리를 걸치고 다녀서 누가 봐도 범상찮은 모습이었다. 이 친구는 주역쟁이랍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주역쟁이? 제법 점을 볼 줄 안다는 얘기죠. 친구의 말에 중년 사내는 나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당시 나는 역학에 관한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한약방을 하시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한학과 역학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역학을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무수히 책을 빼앗기고 벌을 받으면서도 온통 관심이 역학을 향해 있었다. 대학을 진학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주변 사람의 운명을 분석해주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들 덕분에 기가 막히게 알아맞힌다, 족집게 도사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럴수록 나는 더 역학에 미쳐갔다. 그러나 그날 중년 사내가 내 어줍지 않은 지식을 박살냈다. 그와 대화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미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말았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무불도사라고만 소개하고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거초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분명한 건 짧은 지식으로 우쭐대던 나를 몇 마디 말로 제압할 정도로 역학의 조예가 깊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무불도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허탕을 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등을 쳤다. 돌아보니 그 도사가 서 있었다. 도사님,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간곡한 부탁으로 도사님의 특강이 시작됐다. 그러나 공부를 마치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또다시 그를 찾아 계룡산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맞았고 아예 계룡산 민박집에 방을 잡았다. 도사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관상과 성명학을 배웠다. 그때 배운 가장 감명 깊은 가르침은 역술인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다. 역을 제대로 하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생을 모르고 운명을 논할 수 있겠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삶을 직접 경험해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경지에 오를 수 없다. 너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은 운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우는 건 올바른 역학이 아니다. 무불도사의 가르침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점을 잘 본다는 주변의 칭찬에 우쭐거렸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공부에 빠져들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역술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무불도사의 가르침은 나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만약에 도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역술을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맞춰서 유명해지고 큰 돈을 벌까 궁리했을지도 모른다. 그 길로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리고 구두 닦기 웨이터 생활을 시작했다.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니던 놈이 구두 닦기가 웬 말이냐는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더없이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 물러나고 은둔하면서 실력을 다지는 시기. 그 소중한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역술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실력을 쌓는 시간이 남들보다 길어져서 세상에 나오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도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공자는 내 나이 50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 라고 했다. 성인인 공자도 50이 돼서야 하늘이 내려준 운명을 알았다. 우리는 보통 20, 30대의 야망을 품고 그 야망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가 50대가 되면 그제야 삶을 알게 된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두각을 드러내는 대기만성형 유명인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의 액션 배우인 리암 니슨이 영화 테이큰으로 성공했을 때 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다. 남들은 액션 연기를 그만둘 나이에 그는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다. 국민 MC인 송혜도 50대까지는 허송세월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기만성형이다. 그는 배삼룡, 서영춘 같은 스타들에게 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전국 노래자랑으로 스타가 되었고 그때 그의 나이가 53세였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세잔도 50대의 화가로서 절정을 맞고 명작을 남겼다. 과거에도 대기만성으로 뒤늦게 인정받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다. 40이든 50이든 두뇌 자세로 묵묵히 실력을 쌓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기다려라. 나이 때문에 늦었고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말은 그야말로 변명일 뿐이다.